이런 키로수 많이 빠지셨죠? 네. 얼굴이 엄청 스마트하고 잘생겨지셔서 아니, 몇 킬로 빼셨어요? 한 4kg 정도요. 그러니까 딱 좋네. 이거 많이 안 빠졌는데도 키로수는 사람이 되게 슬림해 보여요. 아니 얼굴이 작아져가지고 예. 담임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도 계속 그래요. 보기 좋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오 유경입니다. 오늘 직장 일을 마치고 오신 분 중에 나는 오늘 여기 처음 초대돼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시약 하나 가져가세요. 몇 분이세요? 저기 뒤에 한 분의 베이스의 한 분이시거든요. 네, 여기 한 분 시약 하나 가져가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있습니다. 좀 이따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믹스의 W 패키지, 지금 위너스가 W 패키지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988 안에 이틀상의 알파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9988, 234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W 패키지로 가능합니다. 건강의 원리를 보자면요, 우리 몸은 3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한 피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마다 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위점막은 2시간 반마다 재생되고요. 뼈는 7년을 주기로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피부는 28일 주기로. 그래서 건강한 혈액을 공급받고 세포는 살아나고 다시 늙어가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반복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영양소를 실현하는 혈액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의학은 계속 발달됐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많을까요? 주변에 이런 아픈 사람분들 많죠? 네, 저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변비나 설사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 독소 같은 거 안 먹는데? 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영상으로 보실까요? 화면이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강의가 좀 자주 있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음량을 다시 들고 피부를 통해 흡수돼서 인체에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해독을 말할 때 늘 독소를 내 몸 안에 독소 배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독소라는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정말. 독소라는 게 대체 뭔가요? 네. 독소란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나 살충제와 같은 독소가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샴푸나 화장품 등의 합성 계면활성제 등의 이 독소가 피부를 통해 흡수돼서 인체에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으로 섭취한 음식 또한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이야.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매일 섭취한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과잉될 경우에 대사에 쓰고 남은 찌꺼기가 우리 몸속에서 독소로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덧붙여 설명해 드리자면 독소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라면 알코올이 독소가 되고 또 니코틴 중독자라면 니코틴을 독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이런 독소를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해독과 배설 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독소가 과다하게 들어와서 해독 기관에 과부하게 걸리게 되면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어떤 질병이 발병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리 몸은 독성 물질을 어느 정도는 정화시킬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해독시키지 못해서 혈액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체했을 때 손을 따죠. 그때 그 피색을 보면 검은 피가 나오는데요. 네. 실제 암 환자분들의 피도 검고 끈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독소에 의해 혈액의 색과 혈구의 상태, 점도 등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해독과 배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해독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간이죠. 배출, 장입니다. 그래서 간과 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인체의 뿌리는 바로 장입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 우리 병원 가면 뱃살 빼서 오세요. 내장지방 관리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소돼지닭 그런 아이들이 이제 GMO 밀사료를 먹거나 그 다음에 항생제를 맞거나 닭 같은 경우는 산란 유독제를 맞추거나 이런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받습니다. 그 소돼지닭이. 근데 소돼지닭을 먹으면 그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거 우리 예를 들면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내장 지방에 숨어들어요. 염증은 내장 지방이나 지방 안에 숨는 성질이 있거든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코비드-19 때 맞은 백신도 당연히 지방 속에 숨어듭니다.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 비만 쪽으로 내장 지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과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거 당연히 간 해독도 해당되겠죠. 이걸 해결해야지만 여기 나타나는 5만 가지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것과 장을 되살리는 것. 장은 음식물이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갔다가 간으로 갔다가 신장으로 가서 영양소를 쏘기 때문에 지금 장하고 얘기하면 간하고 다 결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소로 가득한 증상이 아까 전에 경피, 경구, 경기독인데 이러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은 증상들이 있죠. 제 주변에는 두통이 되게 많으신 분들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 자궁내막증, 내분비불량증, 난임불임 이런 것도 다 통칭해서 이것들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구독 하면 그냥 우리가 경구독 단어만 들으면 모르는데 한번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런 음식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먹을 음식들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경구독이 발생되죠. 초가공식품 특히 우리 요즘에 많이 먹죠. 그다음에 통조림, 그다음에 배달음식, 그다음에 밀키트 다 해당되는 겁니다. 경구독이 상당히 많죠. 경기독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기 중으로 흡인되는 아는 것들 경기독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독도 상당히 무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체류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도 간에서 지용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변환돼야 배출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비타민 B군과 엽산과 우리 요즘에 글루타치온 이런 그 해독 물질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경기독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피독, 가장 많은 분들이 이것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피독은 몸에 들어온 독소 물질 중에 90% 가까이가 배출되지 않는, 경구독은 90%가 위장관을 통해서 배출되지만 경피독은 90%가 쌓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 매일매일 얼굴에 하는 메이크업 계속 하루 종일 덮고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세제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고 써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뒤에 디톡스를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먹는 영양물질을 넣어서 디톡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물질을 넣는 것보다 안 좋은 물질을 안 넣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혈관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건강의 핵심은 깨끗한 혈액이 세포 곳곳으로 영양소를 운반할 때 건강해진다라고 했듯이 당연히 혈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혈관에 이렇게 그 구멍이 점점 좁아지죠. 여기에 다양한 염증 물질이라든지 지용성 물질들이 침착되고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빗자루가 있어서 혈관을 쓸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에 니트릴라이트에 빗자루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 한번 영상 보실게요. 영상이 구동이 되려면 제가 눌러야 되나 좀 잠시만요. 성공하는 식습관 외에 특히 한국인의 경우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흰쌀밥 위주의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한다. 장 속에는 미생물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토피, 갑상선 등의 면역질환,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질환, 그리고 우울증과 파킨슨 등의 뇌질환까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다양한 질병과 고도비만 당뇨 보시죠. 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Data right now is showing that as humans have led an increasingly industrialized 학생들 life 제왕절개. with packaged processed food, 장내 antibiotics,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C-sections, 있다는 that 얘기예요. even in healthy people, we have done tremendous damage to the gut microbiome. And it's possible that all of us in the industrialized world are walking around with a microbiome that is a bit disturbed, that's a bit problematic, and driving us towards some sort of disease eventually. 제가 이 영상을 넣은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 물질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장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블로킹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 질환들을 끌고 올 수 있다. 치매나 파킨슨 당연히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요거는 식품 첨가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고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필요하시면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혈관에 있는 염증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데 눈으로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된 자료를 신드롬 X증후군이라고 말하는 이 학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병의 실체를 밝혀냈다. 수많은 성인병의 실체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밝혀낸 신드롬 X. 특히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인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복부 비만, 만병의 근원의 복부 비만인 것이다. 다른 지방보다 쉽게 분해되는 복부 지방은 혈관 내로 바로 스며들게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된다. 또 췌장에선 고혈압과 당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며 간으로 들어가선 지방간을 일으키게 된다. 각종 성인병이 바로 이 복부 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정상대 씨는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꼬박 2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운동. 그의 이런 변화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유달리 튀어나온 뱃살. 정씨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불룩한 전형적인 복부 비만이었다. 그
분석을 해봤더니 한 60에서 70%에서 복부 비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복부 비만이 근원이 돼서 지금 얘기했었던 당뇨, 고혈압, 비만,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봅니다. 세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죽종이라는 또 다른 혈관에서 나쁜 나오는 물질이 물질이에요. 되게 놀랍죠. 혈관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커져버린 죽종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직을 짜다 보면요. 돼지고기 지방 마치 식어버린 육류의 지방들처럼 같이. 하얗게 묻어있는 물질. 네. 이것이 바로 과도한 영양으로 혈관 안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이다. 그런 것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렇게 될 때까지 전조 증상은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지방간에 있었던 유씨. 가끔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심장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이웃의 돌연사 소식을 듣고 검사차 병원에 들렀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중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가득한 혈관속. 이런 과잉 영양이 쌓이는 혈관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게 된다. 그리고 그 막힌 곳이 심장이나 뇌라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방송에서 사라진 얼굴 조정훈.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른 아침 한강변에서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 마흔에 찾아온 뇌졸중. 2년간의 투병 생활이었지만 아직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후배들과 함께 예전처럼 다시 뛰고 싶지만 그것은 아직 이룰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하다. 뇌졸중은 그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뺏어갔다. 가장 치명적인 것이 언어장애. 개그맨으로선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개그맨이신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일들이 단지 이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지금도 조용히 침묵의 살인자처럼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멀쩡한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젊은 20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해독이라는 거는 체내의 독소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고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우리 몸을 정화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네, 디톡스의 원리와 효능은요. 장을 깨끗하게 만들면 장에서 지용성 물질이 올라가는 부분과 수용성 물질이 올라가는 문맥이 달라요. 그러면 깨끗하게 그 영양 물질이 간으로 올라가서 간을 해독하고 신체 전반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건강하게 되돌리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네, 질병의 치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딱 3가지인데요. 식습관, 운동, 영양.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W 패키지의 이 내용을 보시면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을 디톡스 W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나쁜 음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들 중에 나쁜 음식이라고 하면 산성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채류,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 그런 야채를 빼고 대부분 탄성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공부하니까 잡곡이나 과일도 다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성 음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토끼가 될 수도 없고 모두 베스터리언이 될 수도 없지만 이런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문제가 없겠죠. 대표적인 게 고기, 생선, 우유, 계란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이제 디톡스도 조금 배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식습관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배고파, 땡길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양질의 단백질, 동물성 말고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원래 우리 몸은 단백질이 필요로 해서 계속 먹고 싶었던 건데 저 빵이나 국수 안에 들어있는 1g의 단백질이라도 먹고 싶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양질 단백질이 채워지게 되면 그런 음식이 당기는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써져 있지만 여기에 전제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장 음식과 금기 음식이 있고요. 권장 음식은 이제 디톡스하는 주변에 먹으셔도 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찌고 병에 걸리는 독소고 입에만 마시는 나쁜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는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이제 독소가 축적되고 산정화되는 몸을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내지 영양소라는 것들로 알칼리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는 약산성으로 유지돼야 건강하고요. 우리의 피부 안속은 몸 안속은 알칼리여야지 건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은데 음식을 먹으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옛날에는 사과 한 개만 먹어도 영양소가 충족되었다면 우리나라는 토지가 굉장히 작고 소출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휴경을 하지도 않고 농약과 제초제, 살충제 많이 치잖아요. 요즘에는 사과 6개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된 토양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고 지금 먹는 영양 물질로도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한 다음에 혈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혈액암이라든지